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2주 휴전 협상 한다더니 저희는 어제 너무 섣불리 환호했던 걸까요? 7% 가까이 올랐던 시장 오늘은 1%대의 반납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믿을 만한 지금 뉴스가 확실하게는 없죠. 일단은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의 공습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한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폭스뉴스에서 이 벤스 부통령이 인터뷰를 한 내용 보니까 조만간 또 빠르게 호르무즈 해협 열 거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이슈들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표 발표된 게 있어서 가볍게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일단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9,000건 정도 올라갔는데 연속으로 보면 또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좀 믹스드되게 고용지표 발표가 됐고요. 좀 경제 쪽에서 약간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흐름을 좀 보여줄 만한 GDP 그리고 개인 소득이 함께 나왔습니다. 4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 0.7을 하회한 0.5%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를 좀 떠올려 보면 미국에서는 이 셧다운이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고개를 끄덕하고 넘기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개인 소득은 일단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지수인 PCE 같은 경우는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또 2월이기도 해서요. 유가 상승분을 또 반영한 지표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숫자들만 가볍게 체크하고 시장 해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야간 선물은 한 0.7% 정도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NXT에서 수급 꼬임 현상까지 좀 나타났었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1.6% 하락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오늘 1.2%대의 반환을 보여줬는데 어제 7% 가까운 상승이 있었기에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좀 지켜봐야 할 이슈들 여전히 남아있고요. 옵션 만기일에 대한 좀 수급의 불확실성도 오늘 시장에서는 보여졌습니다. 일단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면요. 저희 마감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 보여집니다. 특히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로 전환한 게 포인트가 될 텐데요. 저녁 6시, 18시를 기점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포지션이 나타났냐면요. 개인만 열심히 끌어담는 모습,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개인은 매수,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는 그 폭이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특히 옵션과 선물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의 단기 해지 물량이 조금 더 쏟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던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였었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움직인 섹터 바로 화장품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확실히 왔구나. 근데 환율이 정말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출 회사 입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를 만한 시기가 왔다고 봐야 할까요? APR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 크게 올려줬습니다. 40만 원 목표가를 47까지 올려주면서 글로벌 확장성 그리고 실적 성장성을 기대해봤을 때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참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PR을 필두로 해서 달바 글로벌도 해외에서 정말 잘 나가잖아요. 실리콘투까지 오늘 4%대 상승 보여주면서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환호하는 환하게 웃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NXT에서 좀 급락했었던 특징주 섹터 하나만 가볍게 볼게요. 바로 풍산홀딩스인데 풍산 쪽에서 기존에 탄약산업 매각하기로 했던 거 추진 안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도 인수 검토 이제 중단했다라고 확실하게 공시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프터장에서 이 풍산홀딩스가 20% 가까운 급락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이 애프터장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의 시초가 공략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4인의 시초가 공략주로 오픈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권혜영 위원의 LG CNS 올라와 있습니다. LG CNS 같은 경우는 오늘 독일 회사와 함께 손을 잡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이 AI 시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전에 성공한 모습들 보여줬었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의 기판주 피롭틱스 받아봅니다. 김동우 위원으로부터 올라와 있고요. 최명장 위원의
항공 우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20만 원 위에서 오늘 마감한 모습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4%대 상승했던 오늘의 실리콘2 한결선 위원으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4월의 기쁜 기회들 저희는 하나하나씩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내일장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머니수급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NXT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저 정말 궁금했는데 네. 수급 참 잘 봐주시잖아요. 네.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요. 다양한 질문들 하나씩 쏟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장 시장 프리뷰,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4월은 기회다. 어제 먹구름이 거친 줄만 알았는데 하루 만에 또 지금 말이 살짝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이란이 받고 있다.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커져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회라고 계속 보시는 거죠? 자, 이런 장은요, 잔파동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매스컴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게 되면요, 흔들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협정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어제 그것 때문에 급등했다가 오늘 빠졌지만은 빠진 요인은 일부 차익 실현 매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2주간 협상을 하는데 바로 협상 안 될 거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뉴스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이란이 핵포기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문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도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면 전문 재봉시해가지고 뉴스가 터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휴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그걸 보고 가야지 잔파들을 보고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 시장은 단단할 것이라고 봐요. 왜냐, 여러분 삼성전자 57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작년 한 해 달 시작보다 더 많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갔을 때 혹시 거품 아닌가라고 했기 때문에 거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갔던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갈 것이다. 우리 시장 보고 외국인도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기로 매도했지만 시간에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큰 흐름을 갖고 가야지 옆에 가지를 보면서 보면 안 된다. 가지를 보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대형주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이런 장은 변동성이 좀 있는 구간에서, 그리고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 종목들을 선수들이 봤을 때 물량을 잡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의 종목은 제가 오늘 저녁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이 듣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전략적으로 이런 종목들만 잘 공략하면 저는 4월 달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동안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위축된 것 그냥 쭉 스프링 우리가 발 놓으면 바로 폭등하듯이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잘 활용하면 4월 달에 그래도 좋은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월을 충분히 만회할 만한 여러 가지 기회를 포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무료 방송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저희 이 방송 이후에 한 10시 반에 공개 방송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 오늘은 가장 우리가 수익률을 내려면 중요한 것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매집주를 제가 한 3종목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될 만한 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네,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장 주도 섹터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수익률 게임, 선택과 집중이 핵심.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1분기 영업이익 40조 전망까지 나오면서 UBS에서도 170만 원 이번에 불렀던데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보다는 저는 삼성전자를 좀 덜 볼 필요가 있다고. 왜냐하면 오늘 또 보게 되면 장 후반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는 시장의 중심 섹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봐야 되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이런 쪽의 종목들은 하나 정도는 우리가 좀 편입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을 그러면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한꺼번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천 주 사겠다고 한 5천 주 딱 사놓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시장의 변동성 아직도 전쟁에 대한 그 휴전했지만은 불확성이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매매를 해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지난번 고점이 22만 8천 원 종가 기준에서 이 정도 흐름 딱 돌아오면서 신고가 경직장을 더 넘어갈 때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가면 내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가지고 꾸준히 가게 되면 증권사 목표가 뭐 많게는 35만 원까지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추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갖고 이 반도체 라인 쪽 흐름에서 삼성전자 이런 쪽의 종목들은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가 개별주 라인 쪽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PCB 관련 쪽을 말씀드렸는데 보면 이 PCB 관련주 흐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에 영향을 받고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보면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은 조금 길게 보는 그런 매매 전략 필요하고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에 많이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TLB 같은 종목들 좀 말씀드려볼게요. TLB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TLB 같은 종목도 오늘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시간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 좀 꾸준하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반도체 라인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반도체 섹터 라인 쪽 흐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봐야 되지만은 저는 핵심은 삼성전자에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 왜? 실적 발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좀 포인트를 맞추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반도체 라인 쪽 장비주나 이런 쪽의 흐름보다는 좀 새로운 쪽에 좀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정쟁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그런 섹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반도체 장비주를 공략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삼성전자를 일단 대형주로서 딱 잡고 PCB 쪽이나 이런 기판주들의 흐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저희 두 번째 주도 sek터 바로 오픈해 봅니다. 이번에는요 에너지 쪽 볼게요. 에너지주 흐름이 요즘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더라고요. 네. SK 이터닉스는 오늘 반등했지만 뭐 원전주도 살짝 요즘은 뭔가 힘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S&T 에너지 같이 가는 애들은 또 계속 가거든요. 에너지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에너지 쪽은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이 섹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에너지 쪽도 뭐 원전도 있고 많이 태양광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태양광과 그다음에 ESS 시장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얼만큼 중요했던 거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됐던 사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보면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에너지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 기후 장관이 임기 내에 하겠다. 임기 내에 하지 말고 빨리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부처도 다 협조해서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와 함께 기후 장관이 며칠 전에 에너지 대전환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당하고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당에서도 그렇거든요. 지금 에너지 전환 지금이 필요시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들어와다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관련해서 뭐 휴전이 나왔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다가 조금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지면 이런 종목들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잘
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매집이 되어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수급이 강하지 않지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그 시점은 이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의 공장 같은 게 지붕에 의무적으로 태양광 설치해라라는 그런 관계법을 거친다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다시 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뭐 에너지 특별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주포들의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뭐 산유국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자연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낮에는 생산해서 밤에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의 구조를 여러분 잘 아시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갖되 특히 제가 여러분께 종목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을 잘 보시면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물량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고 보시면 물량이 들어와 있는 것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던 얘기고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에 와서 주가가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으로 됐겠는데 이것은 내가 공매도꾼들의 전략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보게 되면 거의 다 작업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항시 보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냐. 물량을 잡고 대부분 한 달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 번 들어왔는데 두 번째 양봉이 들어오면 저는 본격적으로 선수 작업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ESS 관련주와 태양광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5만 원이지만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정도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기술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을 보면 물량을 잘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량을 상당히 잘 잡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떤 종목이 있냐면 좀 무거운 종목은 아니고 가벼우면서 고가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HD 현대 솔루션인데 지난번에 상한가가 돌았는데 물량을 보면 앞에 물량을 잘 잡고 있습니다. 이게 유통주수 500만 주밖에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상한가 만들고 흔드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 물량을 잡아놓고 계속 흔들고 있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딱 흐름이 전개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 주식은 내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면 수급이거든요. 이 수급이 앞에 잡혀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한 종목이 그래서 딱 치고 나가면 나머지도 그냥 따라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런 쪽의 종목들 중에서 치고 나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에너지 대전환 이 정책 수혜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봐야 하는데 이 조금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저희 상승률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표 시멘트, SK 이터닉스, 보성 파워텍과 고영, 에코캠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리뷰해 볼게요. 비츠로셀이요. 4월 1일 저희 4월 시작하자마자 받았는데 오늘 또 최고가 새롭게 썼어요. 장중 7%대까지 올라갔었던 비츠로셀입니다.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조금 오늘 움직인 거 보면 양호하기는 한데 조금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시점에서 마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일부는 좀 챙겨가면서 추세적으로 조금 더 보는 전략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 지금 거래량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물량을 완벽하게 잡고 지금 시점에 거래량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소폭의 거래량만 나오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은 한번 매집이 제대로 들어올 때는 추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공략하고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은 다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면 좋고 흐름은 더 남아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쪽에 이제 추세로 가다가 갑자기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챙겨가면서 대응하는 그런 매매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캡스톤 파트너스인데 저희 4월 언제죠? 4월 8일 바로 어제죠? 예. 이미 목표가를 충분히 탁 달성을 해줬는데 이제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고해도 된다고 봐요. 계속 고민. 왜 그러냐?
여러분께 보시게 되면 뭐냐 하면 이 종목 같은 게 주가 흐름이 여기서 물량이 한번 잡고 들어왔던 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잡고 들어왔고 두 번째 이거 물량 잡고 들어왔고 음봉 나와 있지만 이거 물량 잡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일단 요 종목 흐름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이 잘 못 갈 것 같지만은 저는 더 간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념할 건 뭐냐 이 부분에서 가짜 양봉이 한번 나올 입꼬리 달린 가짜 양봉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 가짜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들어올 때 어떤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들어올 때 여기서 이제 가짜 양봉이 조만간에 한 2, 3일 후에 한번 나올 거라고 봐요. 나왔을 때 이것이 진짜 선수가 들어오는 물량인가 아니면 빠지고 도망가는 거래량인가 이런데 일반적으로 가짜 양봉이 나왔다가 약간 흔들렸다가 본격적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단순해요. 공략할 때. 양봉 들어오면 선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의견 주셨고요. 계속 긍정적으로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관심 탑픽주 바로 만나볼게요. 저도 요즘 이 종목 괜히 눈길이 가던데 현대무백스. 요즘 로봇주 안에서도 현대무백스 움직임이 독특하게 좀 잘 나가는 것 같다 싶더라고요. 네. 이야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자, 이 현대무백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어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왔느냐? 이 종목의 최근 이슈는 북미 최대 물류 전시회, 그러니까 모텍스 26에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데 거기에 참가해서 AI와 로봇 결합한 스마트 솔루션 이걸 공개를 할 걸 선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AI 기반한 물류 솔루션 시장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상황이냐.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끝나지 않고 지금 얼마 2개월 정도 행보하고 있거든요. 행보하고 여기서 터지면 더블 나간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거래량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만 여기서 이제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저녁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듣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무백스 여기서 다 듣지 못한 이야기 10시 30분 방송에서 이어지는 거 맞죠, 의원님? 예. 네. 그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 현대무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수급적인 면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 적중 대박 예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머니수급위원 사진 아래에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함께 참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무백스까지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로 받아봤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머니수급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제 받아봤던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 1일 수익률입니다. ST가 8%, 그 외에도 동국제약 3.5%의 수익 오늘 보여줬는데 이러한 상승률 내일까지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챔피언 권혜영 위원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렇게 전화 연결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EST 주셔서 일일 수익률, 일일 상승률 8%대 나왔는데 이 종목 내일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차트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T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이제 HPSP 다음으로 개발한 회사로요. HPSP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26년이 이제 정말 이 회사가 이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차트상 되게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차트 보시면은 11월부터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고 개미떨국이라고 하죠. 개미떨국이 해서 전고점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 고점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24년 3월 20일 거의 꽤 오랜 시간 동안 물려 있었던 이런 매물인데 요거를 다 떨궜어요. 그냥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바닥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를 엄청나게 한 다음에 지금부터 다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기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스티를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2년간 추적을 했는데 지금처럼 기간 수급이 많이 늘어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어서 지금 제가 이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기간 수급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내일장 공략주 함께 질문 드릴게요. LG CNS 가져와 주셨는데 이 종목에서도 뭔가 엄청난 수급을 포착하신 걸까요? LG CNS는요, 네, 그 재료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3월 달에 좀 큰 뉴스가 나왔어요. 팔란티어랑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우리나라 자체로 이제 AI를 이제 정부 주도하에 정책 사업으로 밀고 있죠. 그런 정부 주도하에 AI 산업의 핵심 종목이 LG CNS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로봇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9%, 오늘 시장 안 좋았는데 오늘도 살짝 양봉을 보이고 있어서 바닥 반등주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고 좀 무슨 AI 관련 혹시 기사가 나오면 또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고 실적도 되게 단단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고 차트상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차트상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일단 붙는 재료가 너무나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종목 혹시 가격 전략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손절가는 밑에 55,000원. 여기가 이제 전 저점이니까 여기를 붕괴하면 안 되겠죠. 근데 특별한 악재가 없어서 여기를 깰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충분히 여기서부터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게 역배열이거든요. 60일선이 위에 있는 역배열이어서 올라가면서 이평선 저항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 1차 매물이 여기 있죠. 67,000원. 여기서 매물 소화한 다음에 살짝 조정 주면은 그대로 홀딩 하시면 전고점 74,000원, 7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AI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AI 추가적인 뉴스 붙을 수 있을지 저희는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영 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선수들의 매매 기법 1급 기밀 수익 파일 열러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급 기밀 수익 파일 지금 바로 열어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요. 박소은 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은랜드의 박소은입니다. 네, 오늘도 소은랜드 저희 또 함께 할게요. 네네.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거 어제 저희 너무 과하게 기뻐했던 걸까요?
여전히 저희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까요? 2주 동안 저희 열심히 계속 뉴스 팔로우 하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관망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점심을 먹거나 이 저녁을 먹을 때는 항상 들리는 게 뭐냐면은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다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잖아요. 이 전쟁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낙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컸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국장인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필두로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퀀텀 점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톱이 굉장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잠깐 이제 내려앉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점점 짙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해 종목을 끌고 가는 전략보다도 시초가로 공략을 하고 장중에 이 고점을 찍으면은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이제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묶인 종목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 섹터라든지 반도체 섹터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만큼이나 좀 답답한 어떤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말미까지 잘 시청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내일 이 당일날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드릴 테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예수금으로 수익 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새말뚝 매매 기법 전문가니까 새말뚝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퐁당퐁당 장세 속에서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볼 수 있는 종목들 만나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바로 하나하나씩 열어봐야겠죠. 관심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일단 첫 번째 열어볼게요. 캡스톤 파트너스 이 종목이 지금 피레침을 전일장에 쫙 달고 왠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에 붙은 재료들 그리고 거기에 붙는 수급들 이야기 하나씩 들어볼게요. 일단 캡스톤 파트너스 같이 이렇게 중소형주들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상한가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캡스톤 파트너스는 이슈가 뭐냐면은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오버행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창투사입니다. 이 창투사인데 주요 투자자가 누구냐면은 이 하나캐피탈이거든요. 이 하나캐피탈이 71만 주죠. 한 5% 정도가 되는 물량을 이제 던지고 나서 매각을 공시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 어떤 그 캡스톤 파트너스의 투자 가치를 재평가를 하는 그런 시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스톤 파트너스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새말뚝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횡보 구간에서 뜬 이제 새말뚝인데요. 여기 횡보라는 거는 거래량이 소멸되면서 누군가가 크게 들어올리지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봐보시면 앞전에 봐보시면요. 앞전에 이렇게 봐보시면은 여기 이제 긴 꼬리를 달면서 물량을 한 번씩 들어 올려주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바로 이 매집 구간, 이 매집봉이라는 건데요. 이 매집봉과 기준봉이라는 거는 이 새말뚝, 장대 양봉을 뜻하는 겁니다. 이 누군가가 이 캡스톤 파트너스 같이 일평균 거래 대금이 낮고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을 의도적으로 상한가를 만든 자리, 이 자리부터 공략을 해보시는 건데 윗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밑에 부분을 순차적으로 매수를 하면은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튑니다. 자, 튈 때 이렇게 봐보시면 크게 튀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보테마라든지 반도체 섹터 물리신 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가끔씩 이제 새말뚝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전략이 맞겠다 싶고요. 지금 오늘 자리가 바로 새말뚝 1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새말뚝 1차 부분이라서 매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매수 유효한 새말뚝 1차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창투사 그 다음에 어떤 종목 들어가 있는지 하나씩 오픈해 볼게요. 두 번째는 금강철강입니다. 철강주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몇몇 있었는데
이 종목 오늘이 바로 새말뚝이 나온 겁니까? 그렇죠.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네. 이 철강 섹터 중에서도 대장주로 이제 꼽히는 종목이 바로 금강철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철강 섹터가 사실은요 이 창투사와 똑같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왜 약하냐면은 이 철강 즉 말해서 소형주가 굉장히 많아요. 소형주가 굉장히 많은 섹터가 바로 철강 섹터고 이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77년도에 설립이 되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의 냉형 강판을 이제 가공 센터로 이제 가공을 하면서 이 원자재 핵심으로 이제 공급하는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을 때는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섹터가 크게 돈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철강이라든지 탈플라스틱 이렇게 시총이 가벼운 섹터가 한 번씩 들어올려주면서 힘을 줬기 때문에 오늘 들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 이 목요일 날 날짜로 깊게 지금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게 뭐다? 바로 새말뚝입니다. 엄청 기네요. 그렇죠. 네. 엄청 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긴 것도 긴 거지만은 이 횡보 구간. 아까도 캡스톤 파트너스도 횡보 구간에서 크게 상승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타점을 노렸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철강 같은 경우도 윗부분, 중간 부분, 밑에 부분을 순차적으로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슈팅이 나오거나 또 내려앉아도 여러분들께서 새말뚝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준봉 매매라는 거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나눠서 이 세력들의 평단을 추정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섹터 오늘 이제 급등했거든요. 부국철강도 급등을 했는데 이런 종목을 타점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새말뚝 매매 기법이에요. 이런 매매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금강철강 내일 시초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로 눌림이 있을 때 한 번씩은 관심주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 준비된 마지막 종목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서 철강 봤고요. 이번에 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틸. 이 종목도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인데 오늘 상승은 특히 더 유별났습니다. 두 자릿수 넘는 상승 보여줬거든요. 네. 하이스틸에서는 저희가 좀 차트적으로 어떤 포인트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이슈가 이제 LNG 이제 테마가 있죠. LNG 테마가 있는데 뭐 넥스틸이라든지 하이스틸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넥스틸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차익 실현점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급등하면서 오르다가 힘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스틸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강관. 이 강관이 뭐냐면은 이 철강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이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 포스코 같은 이제 대형 제철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열형 코일을 사용해 가지고 이를 구부리고 그리고 용접을 하는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파이프를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연령 가격이 있는데요. 연령 가격이라든지 강관 가격 이런 가격의 이제 스프레드가 뭐냐면은 이 보통 베이시스 스프레드 거래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선물과 현물 이 가격의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그 매출에 잘 여겨지는 기업이 바로 하이스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이스틸도 새말뚝 종목입니다. 하이스틸 새말뚝 종목인데 한번 봐보시죠. 자,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이 작년도 7월 부분입니다. 이 작년도 7월 부분에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새말뚝 자리가 한번 연출이 됐었어요. 근데 이때는 왜 이슈가 됐냐면은 그때 당시에서는 LNG 테마가 이슈였기 때문에 새말뚝 받고 고가놀이가 한번 나왔죠. 이 고가놀이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격이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 새말뚝 매매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모두 다 맞는 게 아니고요. 이 새말뚝 박히고 고가놀이가 나오면은 반드시 가격은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리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새로운 새말뚝과 매집봉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위에 매물대가 여기 5,700원 부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넥스틸과 조금 다릅니다. 아마 차트를 켜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넥스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하이스트는 오늘 이제 기점으로 거래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넥스틸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탑픽주 잠시 뒤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상승률 현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원 의원의 최근 3개월 탑 5 종목입니다. KNJ부터 지니너스, 펜트론, 올릭스 항상 이름 올라가네요. 그리고 시메스까지 43% 정말 높은 상승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다양한 종목들 그동안 받아봤었는데 하나씩 점검해 볼 만한 종목들 가져와 주셨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JS링크입니다. 근데 이 종목 되게 오래 횡보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차트를 보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약간 지루해질 찰나에 뭔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 새말뚝 종목은 기준봉을 노리는 이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이제 매매 기법이라고 하면은 JS 링크 같은 경우는 20선 매매입니다. 이 매매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를 뜻하는 건데 20선 매매, 상한가 매매, 눌림봉 매매, 3분봉 매매 이렇게 매매 방식이 굉장히 기법이 다양해요. 근데 이 기법 같은 경우, 이 JS 링크 같은 경우는 20선 매매가 가장 적합한 매매 기법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히토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히토류와 연관이 되어 있고 제가 추천드렸었을 당시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노란색 선이 21선이에요. 노란색 선이 21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이렇게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노리시는 거냐면 20선 아래에 있었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20선이 올라가면서 이 종목은 추세를 상방으로 이제 이끄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는 거고, 여기 최근에 20선을 이탈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은 지금 20선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들께 살펴보고, 이 새말뚝 매매 기법만 매매 기법이 아니에요. 20선 매매 기법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 보통 20선이라는 거는 한 달 이동평균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한 달 동안 주가를 평균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선 매매 JS링크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JS링크가 지금은 20선 위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속 보다가 또 만약에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를 기회로 보자. 이렇게 하트 눌러놔라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그렇죠. 20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 밑에 지지 물량 부분이 35,000원이기 때문에 35,000원 구간이 신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새말뚝 매매만 아는 건 아니고요. 20선 매매, 눌림봉 매매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드리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눈여겨보자라고 다시 한번 복귀를 해주신 거네요. 이렇게 JS링크 받아봤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 오픈해봅니다. 이 서울반도체 가져와 주셨는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아쉬워요. 어제 딱 목표가 시원하게 달성해주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볼린저 밴드를 저희 또 많이 보잖아요. 어제 이렇게 돌파하려나 했는데 오늘의 움직임도 살짝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서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볼밴을 보실 줄 아는 이제 앵커님 굉장히 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볼밴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높기 때문에 엔벨로프라는 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벨로프 차트,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차트를 한번 보조 지표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울반도체는 새말뚝 종목입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을 제가 목표가를 12,500원을 드렸거든요. 근데 12,000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하고 12,500원까지는 달성을 못했어요. 살짝 아쉽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이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새말뚝 매매를 이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운랜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봐보시면은 새말뚝 자리가 여기고요. 이 새말뚝이 박히고 나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라인 주고 바로 주가가 튀다가 멈췄거든요. 근데 여기 봐보시면 제가 차트를 좀 확대해 볼게요. 밑에 한번 봐보세요. 이 새말뚝 자리 여기 거래량과
여기 중간 주간 거래량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누군가가 덜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누군가 덜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이거와 흡사한 이제 새말뚝 이제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 거래가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뭔가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고점이 16,000원대에 잡혀 있는데 과연 목표 주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다. 아직 물량 다 안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뭐 철강 쪽 받아봤고 뭐 창투사 관련주 막 여러 종목들 세 종목 만나봤잖아요. 그중에서 탑픽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된 탑픽은 하이스틸입니다. 이름 매매 제가 봤을 때는 소은 위원님 이름 매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이스틸은 약간 그 하이하이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들고 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 매매법. 네, 서울랜드 이름도 네. 되게 이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LNG 관련된 이제 종목이긴 한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PBR이죠. 이 PBR이 뭐냐면은 이 프라이스 북 밸류라는 건데 이 장부 가치를 뜻하는 겁니다. 이 장부 가치가 0.5 미만으로 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도 이 하이스틸이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방에서 경직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목표가는 5,500원 드리는데요.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41선, 여기 자수색선이 241선, 그래서 1년짜리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주가를 평균치하는 종가를 형태를 평균치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요. 이 중요한 수치, 특히나 이제 1년짜리 이동평균선과 20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1년짜리 이동평균선을 한번 테스트를 거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뚫어주면서 안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스틸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고, 이 5,5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3,500원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띄는 자리가 바로 3,500원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잘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물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로봇 섹터, 반도체 섹터 이런 식의 물리신 분들은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이스틸 공략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1,000억 원이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재밌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지금 저 회색 바가 매물대죠. 네네, 매물대. 그럼 만약에 내일 한 4,400원 정도 올라가서 저 매물대 위에 안착하면 네네. 그 위로 빠른 슈팅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매물대도 이제 앵커님께서 탄탄한 지지대. 네네, 맞죠. 이 지지대가 역할을 합니다. 네.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보통 매물대가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은 보통 대개 15%부터 30%가 유효하거든요. 근데 여기 구간에서 30%, 29%가 이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받고 위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네, 확실히 뭐 휴스틸, 넥스틸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넥스틸의 다음을 또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이스틸 가져와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그려준 그 피레침 윗꼬리를 메워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소은 위원 함께했고요. 적중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